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는 정조대왕, 과연 우리는 그를 어떤 인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정조를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학문을 깊이 숭상했던 그야말로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숙청했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통치자였다는 극단적인 평가 역시 존재하죠. 이처럼 한 인물에게서 발견되는 극과 극의 상반된 면모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정조는 어떻게 이토록 대조적인 두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중적인 리더십이 혼란의 시대를 살던 조선의 운명을 과연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정조 이산이 겪었던 가혹한 내면의 고뇌와 숨막히는 선택들을 따라가며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죠.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잡한 현실 속 리더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울림을 전해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조라는 위대한 군주의 삶을 뒤흔든 비극적인 시작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모든 영광과 고뇌의 서막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정조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비극적인 환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린 세손 이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슴 아픈 사건 말입니다. 어린 이산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따뜻한 존재였을 텐데요. 하지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영조임금의 엄명으로 뒤주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어린 세손은 멀리서나마 지켜봐야 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충격과 공포가 어린 이산의 여린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서 그는 언제 자신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어린아이에게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차가운 칼날이 번뜩이고 온갖 음모가 도사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세손 이사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훗날 왕자를 지켜내기 위해 내면 깊숙이 모든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겉으로 조금이라도 드러냈다가는 곧바로 자신을 노리는 정적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겉으로는 냉철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죠. 이러한 가혹한 환경은 어린 이산의 성품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며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던 것이죠. 그의 내면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단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서책에 몰두하며 학문을 익히고 때로는 혹독하게 무예를 단련하는 어린 세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훗날 강력한 군주가 될 그의 단단한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궁궐 복도를 홀로 걷는 작은 세손의 뒷모습에서는 그가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와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 비극적인 어린 시절은 정조의 평생을 관통하는 핵심 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가 보여줄 두 얼굴의 리더십을 싹 틔우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혼란 속에서 피어난 정조 리더십의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과연 그는 이 그림자 같은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선을 이끌었을까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서려는 듯 숨가쁜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자신을 둘러싼 위협을 직감했겠죠. 영조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 정조는 이미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즉위교서에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적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그의 통치 방식과 리더십의 방향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정조는 먼저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직접 가르치고 토론하며 개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새로운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한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죠. 당색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 노력했던 정조의 모습은 영락없는 성군의 표본이었죠. 백성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군주의 인간적인 면모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이면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과감하게 숙청했습니다. 때로는 잔혹할 정도로 비판자들을 제거하며 조정에 서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죠. 신하들이 그의 개혁에 반대하거나 왕권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면 정조는 더 이상 인자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고 단호한 결정으로 반대 세력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된 인물들을 찾아내 철저히 응징하는 모습에서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는 아들의 복수심과 함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군의 이미지 뒤에 감춰진 정치적 냉혹함의 발현이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를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했지만 다른 이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조는 이 극단적인 두 평가 사이에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규장각에서 학자들과 밤새워 토론하는 지성인이자 화성 건설 현장에서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는 인자한 군주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이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서늘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이기도 했죠. 이 두 얼굴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이자 왕으로서 정조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 방식이자 통치 전략이었을 겁니다.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의 비극과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겉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밤늦게 홀로 앉아 사도세자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고뇌하는 정조의 모습에서는 인간적인 슬픔과 고독이 짙게 배어 나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조의 이중적인 면모는 단순히 모순이 아니라 그의 시대와 처지를 고려했을 때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리더십의 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고뇌와 외면의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리더십으로 승화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의 통치 방식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였습니다. 지친 듯하지만 굳건한 얼굴로 국정을 운영했던 정조의 눈빛 속에는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어가려는 비전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의 위엄 있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두 얼굴을 활용하며 조선을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의 통치 방식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였습니다. 지친 듯하지만 굳건한 얼굴로 국정을 운영했던 정조의 눈빛 속에는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어가려는 비전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의 위엄 있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두 얼굴을 활용하며 조선을 이끌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처럼 정조대왕의 복합적인 면모는 단순한 성격적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한 인간이자 왕으로서 스스로 갈고 닦아야 했던 처절한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국가를 위한 통치 철학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드리워진 비극의 그림자,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마주했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정조는 내면의 고뇌를 숨긴 채 강인한 외면을 길러내야만 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잊지 않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는 단단한 의지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고독이 깊이 자리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인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며 조선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군주의 얼굴 뒤에는 왕권을 흔들려는 세력을 단호하게 척결하는 서늘한 결단력이 공존했죠. 이러한 상반된 모습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으로 완성되어 갔던 겁니다. 마치 복잡한 기계가 여러 부품의 정교한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듯 정조의 모든 경험과 감정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이끄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승화된 것이죠. 그의 통치 철학은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란에 빠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안정된 삶을 선사하려는 숭고한 이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죠. 정조는 자신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하여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학문적 깊이로 신하들을 압도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민생을 살폈습니다.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정을 농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으로 반대 세력을 정리하며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죠. 이러한 정조의 리더십은 조선 후기 사회가 겪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동시에 누리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강력하면서도 현명한 통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죠. 정적들의 끈질긴 견제와 마지막 대규모 반란 시도 같은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정조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독과 고뇌가 역설적으로 그를 더욱 강하고 현명한 리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정조의 두 얼굴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한 명의 군주에게 요구했던 필연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학문과 덕망으로 백성을 이끌면서도 동시에 비정아리만큼 냉철하게 권력을 제어해야만 했던 운명 말이죠. 그의 모든 고뇌와 결단은 오직 백성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려는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단순한 권력 유지를 넘어 진정으로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을 모색했던 겁니다. 이처럼 정조대왕은 복합적인 면모를 통해 조선의 가장 큰 위협들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뇌와 결단이 한데 모여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시대를 초월한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완벽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발현되는 다층적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임을 정조대왕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리더로서의 비범함에 깊은 공감과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정조의 두 얼굴이 결국은 시대가 요구했고 백성이 필요로 했던 진정한 리더십의 다양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죠. 정조대왕의 이른바 두 얼굴은 결코 단순한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왕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을 고려할 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리더십의 발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했던 고뇌와 번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강인함과 냉철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며 정조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로 국정을 운영하며 이엄을 잃지 않던 정조의 모습은 밤늦도록 홀로 앉아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며 인간적인 슬픔에 잠기는 고독한 뒷모습과 기묘하게 공존했습니다. 그는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혼란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친 듯하지만 굳건한 얼굴로 밤낮없이 고심했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비전이 담긴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조는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일어서 오직 국가와 백성만을 위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보여준 이 복합적인 리더십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위협들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적들의 끈질긴 반란 시도와 극심한 민생고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 조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냈죠. 그의 모든 고뇌와 결단은 단순한 권력 유지를 넘어 진정으로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군주로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편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추상 같은 단호함을 보였던 그의 모습은 결국 시대가 요구했던, 그리고 백성이 간절히 필요로 했던 진정한 리더의 다양한 면모였던 셈입니다. 우리는 정조대왕의 삶을 통해 인간적인 고뇌와 리더로서의 비범함에 깊은 공감과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겪었던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이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갔죠. 그의 두 얼굴이 결국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백성을 품었던 진정한 리더십의 정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동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한 시대의 왕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용기와 지혜, 그리고 때로는 피할 수 없이 감내해야 할 고독한 결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함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현되는 다층적인 면모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임을 정조대왕의 삶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눈부신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그의 두 얼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리더십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